네, 양지열의 콩가루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진변? 아니 오랜만에 이 방으로 와서 이제 적응기를 거치나요? 방송을 시작하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양복에 과자 부스레기가 맛있는 거 뭐야? 드셨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떨어진 것 같아요. 이 그래요? 여기서 떨어진 전- 걸 수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밖에서 얘기할 때 겨들 속에 먹다 남은 과자가 좀 있었어. 그래요? 전 그거 다 먹고 치웠는데? 어디- 나한테 말을 많이 해서 이게 다 이렇게 아, 부스레기가 튀었나? 이렇게 튀었나? 아 말도 안 돼. 이거 그거예요. 저 능욕. 뭐지? 야, 그건 좀 능력까지 좀 심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 어. 이렇게 누명. 아 누명. 억울하다. 뭐 알겠습니다. 능욕과 다음에 누명은 모욕 명예훼손 이런 거 한 번 더 다뤄볼까? 네. 인터넷 공간에서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 이 방으로 오니까 아주 좋네요. 이 방이 뭐랄까 조금 아니, 그러네 더 이뻐 보이네 겨들송은. 맞아요. 저 방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잇몸 괴물 같은. 그냥 정말 이 사람의 그냥 본 모습. 아. 본연의 본 모습 어떤- 아니야. 본래보다 더 못생긴 모습. 못생김이 극대화된 모습. 극대화된 어. 모습. 아 저거 진짜 이거 왜 놓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죽여버린다. 우리 열받으라고. 아, 더 진짜. 화내가지고 방송하라고. 뭐 할 그림이 없었다고 저런 걸 띄웠어? 에이. 야 내가 보내준 그림이라도 있었잖아. 차라리 그걸 띄워놓지. 이런 그래 이런 거 좋네. 어. 살벌하니. 이런 식이야? 아니 뭐 할 게 없으면은 우리를 갈고. 이렇게 그지같이 나오는 걸 올린다는 얘기지. 아, 지난주에 참. 이제 어. 기추자님과의 방송. 네, 어떠셨어요? 잘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나는 뭐 재밌었지 뭐. 아 그래요? 거기서 이제 희대 별명이 나왔잖아요. 양꼬추와 양꼬치엔 칭따오. 양꼬추와 칭따오. 정말 저는 그거를 제 웃음 버튼이에요. 나는 어디서 누가 양꼬추와 칭따오 얘기만 하면 난 바로 터질 수 있어. 난 정말 감사드리는 게 그 사람들이 나 이름 내지는 나를 가지고 별명 붙이는 걸 좋아하나 봐. 네, 나도 매불쇼에서 이제 소녀란 별명이 붙어가지고 소녀 어울린다. 소녀. 감성 있잖아요. 왜요, 또 왜요? 약간. 몰라 그냥 밑도 없이 소녀래. 소녀 감성 있어요. 뭐 소녀 감성 있어. 소녀 있어. 아재 감성밖에 없어 있는 거라고. 있어. 아무튼 그렇게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황당했던 건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말을 해주거나 어떤 예상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저희 PD가 무슨 쿠키 영상식으로 이렇게 지지난 회 거기에다가 붙였더라고. 예고편. 그 예고편에 그 쿠키 영상 화질 막 진짜 그지 같은데 제 얼굴이 진짜 못생겨. 그 쿠키 영상을 보면서 진짜 분노를 금치 못했어요. 이게 얘네들이 나를 돈을 안 주는 거를 모자라서 나를 진짜 보내려는구나 진짜.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신유진 변호사님을 만났거든요. 어. 그런데 굉장히 이제 합류하고 싶어하세요. 뭐라고? 대한뉴스 양지열의 콩가루 혹은 이제 뭐 대물시네마 합류하고 대한뉴스. 싶다. 네. 같이 나 함께하고 싶. 합리화로 들었어. 합리화. 합류. 왜냐하면 합류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아니 너무 좋죠. 사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진 변호사님처럼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진 변호사님 페이를 받지 않으시는데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대단한 분이시네. 뭐 이렇게 아니야 나한테 얘기했겠죠? 와가지고는 다른 방송국에서 나도 만났거든. 그랬더니 진병과 똑같은 조건으로 나오겠다고. 아 맞아 그렇게 얘기하셨었다. 맞아. 그래서 이 양반이 제가 왜 그래서 이러시나? 얘기해드렸어요. 진 변호사님 페이 안 받는 거 알고 계세요? 저희 근데 내가 굉장히 악덕 무슨 그런 악덕지열. 저는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주시면 같은 공간에 있다가는 원격으로 해요. 원격으로. 이원생 중계하자.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다가는 되게 저는 너무 진짜로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분이시고 너무 재밌으시고 콩가루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합류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함께하기는 힘든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 15분 같이 있었잖아요. 와, 진짜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정말로. 되게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거예요? 세셔. 원래 방송하다 보면 이렇게 그 내 에너지를 막 다 소진하고 그리고 딱 쓰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유진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본인이 가진 에너지를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다 쓰고
본인은 정기가 이렇게 다시 또 그래서 여리여리하게 거의 돌아와요. 6개월 넘게 쉬었잖아. 맞아요.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몸이 좀 괜찮아지시나요? 이제 좀 음. 회복이 됐는지 여기저기 이제 나오고 슬슬 있더라고. 이제 나오고 시작했어요. 근데 근데 이제- 근데 유진 언니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진짜 빠르게 돌아. 다들 온 유진 언니 얘기만 해. 방송가에 다 퍼졌어. 다들 근데 기다렸던 이제 거죠. 그런 어떤 본인의 에너지를 이렇게 싹 쏟아서 음. 이제 시청자분들을 즐겁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 에너지를 옆에서 빨아갖고 방출하는 느낌이야. 이렇게 빨아가지고 이렇게. 우와. 흡성대법 알죠? 흡성대법. 이렇게 여기 딱 하면은 막 얼굴 쪼글쪼글해지고 얼굴 막 쪼글쪼글해져서 여기 할아버지로 이렇게 변하는 그 아니 무림 고수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음. 길을 알아, 이렇게 알아. 그런 거 알아? 빨아들이는. 그랬어? 왜 미이라 같은 데서 보면 그거 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진짜 생각만으로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피곤한 이거 뭐지? 생각만 해도 피곤하네. 저도 두 분의 기를 좀 빨아먹고 아, 좀 더 이렇게 활력을 찾겠습니다. 됐어. 너 오늘 피부과에서 푹 쉬고 왔다며. 피부과 다녔어. 자백했어 오늘. 아니 근데 중간에 텀 진짜 좀 터가지고. 오늘 피부가 남다르게 상태가 좋아요. 네, 좋으신 것 같아요. 다행이다. 평소와 달리. 왜냐면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관리 반 동안 코를 골면서 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웃긴 게 어떻게 제가 그걸 알게 됐냐면 제가 코 고는 소리에 놀라서 제가 깼어요. 아 그렇죠. 원래 음. 그래요. 원래 전 그래요, 처음 원래. 경험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딱 깨고 나서 딱 깨고 나서 어머 죄송해요 이랬어요. 그때 뭐가 죄송해. 그 너무 시끄러우셨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뭐 다들 그러세요 이러는데 너무 피부 관리 그런 거 뭐해? 뭐해? 뭐 LDM 관리 이런 거 주로 뭐? 받고요. 뭐? LDM? LDM이라고 이렇게 약간 뭐랄까 피부 안쪽에 이제 중주파, 고주파, 뭐 저주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저 걸로 이제- TV 광고에 나오는 이런 거 네, 그런 거. 그런 걸 안에 이제 이렇게 깊숙이 음. 넣어주는 것들. 그 제가 요즘 이제 검찰 조사 같은 거를 되게 막 열몇 시간 이렇게 받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사실 그걸 계속 이렇게 듣고 있을 수는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럼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이렇게 유튜브를 딱 키면은 그 피지를 이렇게 막 뭔지 알아요. 뭐 이렇게 막 뽑아내고 막 이렇게 누르면 막 푸르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동영상이 있거든요. 진짜 돌아버리겠네. 야, 그리고 막 내성 발톱을 막 2시간에 걸쳐서 막 갈아갖고 이렇게 펴는 동영상이 있어요. 뭐 그런 걸 봐. 그런 거 근데- 누가 보나 했더니 여기서 보고 있었네. 근데 중요한 게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걸 딱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있잖아 표정이 이러면서 계속 보고 있다니까요. 그게 되게 뭔가 카타르시스가 있어. 쾌감 있죠, 쾌감. 있죠. 그리고 막 그 한 살짜리 애가 코가 막 막혀갖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집어넣더니 코가 이만큼 빠지는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네. 아 그런 거 나만 보는구나. 그거를 그때 좀 봤더니 계속 뜨더라고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새끼는 이거 좋아하는구나. 받아라 피지, 받아라 국물. 와, 근데 진짜로 막 진짜 제 와이프가 제- 양 변호사님 극혐이야. 얼마나 깔끔하신 분이에요. 그런 거 극혐하시지. 아니 뭐 극혐까지 아니라도 그런 걸 보는구나. 너무 싫죠. 그건 만들어 올리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나 하고? 진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남 여드름 자는 영상 보는 사람이 제일 이해 안 돼. 그거 난데? 돌겠네. 이거- 어. 아무튼 그런 게 음. 뭔가 카타르시스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저의 카타르시스 해소 방법은 강아지랑 고양이 동영상을 봐요. 진짜 강아지랑 하루 종일 봐요 그것만. 고양이가 아니, 그냥 피지를 장난치고 아니 그냥 강아지들 강아지들 있는 동영상. 요즘에 강아지를 이렇게 세수 시켜주는 동영상이 유행이거든요. ASMR인데 강아지 이렇게 딱 눕혀놓고 그러면 이제 그 허스키 애기 그거 아니에요? 시바견 시바견. 그래서 시바견이었나?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럼 이제 발을 딱 들면은 막 뿅 막 이러고 손톱깎이 하면 탁탁 한 다음에 탁탁탁탁 싹싹싹싹싹. 근데 중요한 건 이거 하는데 그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것도 정상은 아니야. 아니, 왜냐하면 다 약간 그런 뭔가 그런 걸 보고 이제 쾌감? 스트레스가 풀리고 쾌감 그거 정상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요? 예. 우리가 오히려 정상일 수도 있어요. 양 변호사님 맞아. 어디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시죠? 카타르시스 그런 딱히 그런 걸 난 내가 얘기하면 재미없다고 할 거야. 안 아, 할래. 해봐요. 욕 먹어. 욕 안 할게요. 안 욕 할게요. 먹어. 해봐요, 아니 해봐요. 욕 좀 하면 되지 뭘? 욕 좀 먹어요. 욕을 먹는 게 왜 뭐가 그렇게 두려워? 나 안 그래도 뭐 대안에서도 재미없는 사람, 매부쇼 가도 재미없는 사람. 아니 근데 원래 재미가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아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재밌다면
그 세상은 너무 각박할 것 같아. 맞아. 예. 재미없는 야. 사람도 있어야지 재밌는 사람이 이제 더 맞아. 돋보이죠. 공격수가 있으면 수비수도 있고 그렇지. 샌드백도 있고 하는 것이죠. 유튜브에서 강의 찾아봐. 아 무슨 강의? 그럼 뭐 그러니까 뭐 영문으로 하는 강의들이 있거든요. 어. 이런 얘가 미친, 그런 이런 미친 놈까지 나오다가 말았다 진짜. 이런 저는- 영문 강의를 번역 없이 알아들을 때 쾌감이 있으시구나. 저는 사실은 이런 욕을 진짜 쌍시옷이 들어간 걸 되게 하고 싶은데 네. 하세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변호사가 근데 또 보니까 그런 변호사가 있더라고. 많을걸요? 막 쌍욕을 그냥 막 그 유튜브 영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어그로 끌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저기 뭐 이제 가로네 세로네 저기도 막 쌍욕하면서 하지 않아요 변호사인데? 아니 근데 이게 영상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사실 좀 우리나라에서 쉽게 듣기 힘든 그리고 대학 강의 같은 데 가지 않으면 못 듣는 그런 강의들 있잖아. 뭐 네. 철학이라든가 인문학 강의라든가 또 내가 좋아하는 물리학 강의라든가 이런 거를 양자역. 해외에서 석학들의 강의를 무료로 누워서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자 자, 여러분 피지를 짜는 걸 보는 놈이 미친 놈인가요? 강아지 발 닦는 거 발빨 보는 거. 아니면은 저놈이 미친 놈. 자 누가 제일 미친 놈인지 방송합시다. 네. 오늘 투표를 좀 주제는요. 해주십시오. 네. 네. 오늘 주제는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제일 미친 놈이야. 오늘 사실 좀 저희가 뭐 꼭 정치적인 건 아닌데 이번 정부의 정책과도 연관이 된 부분이긴 해요. 최근에 이제 강력 사건들이 많이 있고 저희도 좀 다루긴 했죠. 네. 강력 사건들이 많이 있고 막 정말 무차별 흉기 난동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신 분들도 많고 분노 지수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네. 몇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첫째로는 법무부에서 이게 기한이 없는 종신형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죠. 네.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있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아예 법적으로 지금은 이제 무기징역이 있는데 무기징역은 뭐 저희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한을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아예 처음부터 선고할 때부터 이놈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입니다라고 선고하자는 그런 법안을 법무부에서 마련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나오고 있는 게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죠. 야, 그 흉기 들고 날뛰는 놈들 제압하려면 경찰들이 이 평소에 자기 권총 가지고 훈련하는 게 중요하니까 저위험 권총이라는 것을 나눠줘서 네. 그걸 사용을 하도록 하자라는 발표도 있었고요. 네. 저위험 권총이라고 하면 뭐 테이저건 이런 것들일까요? 아니면 테이저건은 권총이 아니죠. 그건 그냥 전기 충격기고요. 그냥 그거예요? 권총인데 일반 권총에 나오는 것보 그 탄화를 플라스틱 탄화를 써서 화약도 좀 약하게 넣어서 네. 보통 권총보다 살상력이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10분의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맞으면은 이제 죽는 정도는 아니고 뼈까지 들어가진 않는데요. 근데 이제 명치 이런 데다가 놓고 심장 쏘면은 관통한다든지. 관통은 안 되고 관통도 안 돼요? 관통할 수 있어. 아니 근데 뼈를 이렇게 파고들 정도의 살상력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이제 그 급소 같은데 맞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눈으로 이렇게 눈하면 실명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런 거죠. 그런 걸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도 그러면 하고 혹시 또 하나만 더 얘기해. 이제 한동훈 죄송해요. 네. 조금 더 앞서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를 해라. 그랬을 때 지금 경찰들이 그렇게 막 힘으로 진압하고 그랬을 때 민원 들어오기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이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경찰이 네. 그런 것들을 일선 검찰청에서도 좀 봐줘라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까? 이게 맞는 방향일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제도는 사실 왜 이제 도입하는지 저는 사실 되게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당연히 도입이 됐어야 할 제도고 네. 사실 뭐 특히나 이제 사형 제도가 거의 사문화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는 정말 그러니까 사형 제도가 사문화되어가는 국가에서는 당연히 이미 도입이 되었거나 뭐 그 순서상 당연히 도입이 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솔직히 이제 뭐 그런 유영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뭐 20년이 지나서 가석방 대상이 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네. 당연히 가석방은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어떤 제도에 따라서 왜냐하면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되는 거니까 대상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나온다. 아, 이거는 사실 진짜 저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그냥 그 법적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네. 희생자들 입장에서는 그쵸. 아니면 유가족이라든지 그렇죠, 피해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20년 있다가 이 새끼가 나올 수도 있어? 맞아. 난 그럼 못 살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거 왜 그 진짜 묻지마 싫죠. 범죄 때 있었잖아요. 12년 후에 저는 죽습니다. 이런 거 글 그때 썼었잖아요. 부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돌려치기남이라고 알려진 사건에서 돌려차기. 돌려차기. 도둑치기 아, 아니고요. 네, 웃으면 안 돌려차기. 되는데. 네, 돌려차기남도 있었고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되게 이유가 웃긴 있어요. 제가 이제 김치 두루치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저녁 거의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먹는데 어느 날 제 아이한테 동영상이 왔어요. 김치래 김치 두루치기를 먹으러 가고 있는데 아빠 김치 두루치기 너무 많이 먹지 마. 몸에 안 좋아 이런 동영상이 왔어요. 이거 뭐야 봤더니 와이프가 제가 김치 두루치기 너무 좋아하니까 애한테 시켜갖고 두루치기를 어느 정도만 먹어라 이런 아니 근데 영상. 몸에 안 좋진 않잖아요. 아니 뭐 아닌가? 그렇긴 한데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돌려치기 하니까 이거 웃을 얘기 아닌데 아니 저기요 발음 좀 제대로 하세요. 이런 중요한 얘기를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이상한 얘기가 생각나고 막 그래갖고 계속 웃게 되고 이거 아니, 사실 진짜 너무 지금 중요한 포인트에서 실수를 하시긴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이거 안 짚을 수가 없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진짜 몇 번씩 일부러 내가 봤을 땐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아니요 비석치기도 아니고 돌려치기라니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지금 그날도 웃네 마네 이래갖고 내가 막 웃었더니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 또 저러고 있네 진짜. 저 왜 저래 진짜. 아유 정말. 난 진짜 억울해. 알겠습니다. 돌려치기남. 돌려차기다. 아 이거 봐 이거 노린 거라니까 이거는. 아니야, 내가 이런 걸로 장난치는 사람도 아니고 네. 웃기는 사람도 아닌데 그 이 배경이 일단 그런 느낌들을 갖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벌이 약하다라는 생각들을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약하고 뭐라 그래 범죄자에 대해서도 너무 관용을 베푸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법 쪽에서도 진짜 그럴까? 꼭 요즘에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진변하고 특히 이제 뭐 성범죄 이런 거 할 때는 되게 엄해졌다라는 쪽에 오히려 더 잠깐만 나았거든. 나랑 성범죄를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아 왜 저래 진짜. 나랑 왜 같이 무슨 성범죄를 왜 해. 아 정말 성범죄 돌아버리겠네 사건을 진짜. 다루다 보니 성범죄에 아, 관한 정말.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너왜 둘이 할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두 왜 분이 자꾸 성범죄에 나랑 관한 성범죄를 얘기를 해요? 아 진짜 이상. 나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저래 정말. 작당모의를 한단 말이야? 아, 진짜. 그래. 아. 오늘은 억울한 양까무라 컨셉이네요. 아니, 실제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2010년대까지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통계상 한 10년 이상 늘어났어요. 네. 그냥 딱 10년이 늘어났어요. 제가 검찰 15할 때 2010년도였으니까 그때는 살인 사건 기준이 한 10년, 15년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10년 만약에 살인 사건 저지르는데 10년, 12년 선고했다 난리 날 걸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되게 많이 이런 부분을 짚어서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올까 봐 걱정한다는 얘기는 이 고령화 시대랑도 연결이 돼요. 지금 만약에 30대, 40대에 선고를 하면 5, 60대에 나온다. 한 20년 전만 해도 60대에 나와? 그럼 됐어. 걔 얼마 있다 죽어. 그런데 요즘에는 60대에 나와? 그 자식 또 저질릴 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60대가 지금 한창인 나이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이런 거예요. 사회적 변화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언론들이 자꾸 얘기를 하면서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 뭐 특히 엠번방 사건 때 야 이거 미국에서 걸렸으면 뭐 300년형 받는데 맞아. 우리나라니까 뭐 심지어 집행유예 벌금이면 끝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맞아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대한민국은 되게 범죄자 인권 그리고 특히 요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그 신상 공개 관련해서 네. 야 미국은 야 뭐 교통사고만 일으켜도 저기다 먹을사 찍어서 다 공개하는데 살인범을 왜 공개하느냐 이런 식의 인식들이 팽배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진변 말 맞다는 정치장 도입 좋아. 근데 좀 너무 막 좀 급하게 서둘러서 그리고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꼭 능사인 것처럼 된다는 게 좀 걱정스러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건 그렇고 제가 최근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뭘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이 제도는 약간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친구의 아는 사람이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대방이 이제 그 제 친구의 지인을 뺨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폭행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경찰이 입건이 됐죠. 근데 그 경찰이 합의하라고 하니까 가해자가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 그냥 나는 벌금 내고 말래. 어머. 그래갖고 그냥 그 사람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고 벌금을 내고 끝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맞은 사람은 사실은 위자료나 뭐 치료비, 근데 또 병원에 뺨 한 대 맞고 병원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위자료 청구 소송 거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소송이니까. 그래서 그 지인은 그냥 뺨 맞고 그냥 끝났대요. 뭐지? 소송도 안 걸고. 그러면은 사실상 그 사람은 돈 내고 뺨 때린 거네요, 그냥.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돈을 내고 이 사람 뺨을 때리고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그 지인은 아니 내가 뺨을 맞았는데 왜 국가가 돈을 가져가?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좀 간단한 범죄라든지 이런 경우에 뭐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그런 배상 명령 이런 게 적용되는 것도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비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거를 뭐 소송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뭐 되게 뭐 문제들이 많은데 요런 제도도 좀 뭐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실 뭐 이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뭐 좀 남용될까 이런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만한 범죄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정말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범죄 말고는 선고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형이 사문화됐는데 그렇다면 무기징역은 20년 뒤에 가석방 대상이 되고 누가 봐도 절대 사회에 나오면 안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는 당연히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거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법원에서는 법무부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요? 근데 법원의 반대 이유는 뭐냐면 아예 종신형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고 네. 야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사형제도를 그럼 없애고 나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종신형이라는 걸 별도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너무 엄격한 형벌이니까 네. 법원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 네가 종신형을 받으면 네가 범죄자라고도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원만하게 하겠니?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사형도 안 당할 거고 뭘 해도 풀려나가지도 않는데 네. 막 갈 거 아니냐. 그러면 얘 관리하기도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을 안 한다는 걸 알지만 지금은 사형 선고를 해놓고 관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유 그래 대한민국은 뭐 사형 집행한 지 뭐 98년 이후에 집행 안 했어라고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의 걸림돌이라도 있는데 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야. 건드려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그럴 거면 사형제 없애고 그다음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범죄도 형법에 아예 명문화를 하고 네. 그렇게 해야지 갑작스럽게 무기징역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가석방 없이 하고 하나는 가석방 있이 한다? 이건 좀 서두르는 것 같다라는 게 법원의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좀 펼칠 게 있는데 오늘 약간 토론 배틀 나쁘지 네. 않습니다. 일단은 예. 지금 현재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 중에 지금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다를 바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얘는 가석방이 안 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미 네, 이미 그렇게 살고 있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의뢰인들이 감옥에 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친구들 이런 있잖아. 얘기를 친구들 뭐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좀. 친구가 있어요? 네? 친한 친구인데 아무튼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알죠. 이제 그러니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사형을 선고해야 될 사람들에게 보통 선고가 될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한다면 네. 한다면 근데 이제 무기징역으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무기징역으로 뭐 있는 사람이 1,300명인가 그렇대요. 무기징역이 1,300명이고 많다. 사형 선고받은 게 한 60명 가까이 돼요. 뭐 아무튼 많다. 그런데 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 가석방이 가능한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뭐 다른 이제 진짜 잔혹한 범죄인데
사형 선고 안 되고 뭐두 명 이상 무기징역으로 네네 살인을 그런 사람들 같은 저질렀다든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 관련된 뭐 일을 하나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교도관들이 그 사람 눈치를 본대요. 그리고 그 사람 그 무기징역 수가 이제 그 다른 수용자들을 괴롭히면 일단은 이게 덮으려고 이게 얘가 이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걸 이제 뭐 막기보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차피 크게 뭐 문제를 일으켜서 징벌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 소용이 선고를 없는 하더라도 거예요. 의미가 소용이 없으니까. 없어요. 이미 그렇다. 그래서 사실 참. 그게 이 제도가 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라고 딱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선고가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들도 이제 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나는 가석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그래도 뭔가 하면 될 거라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진짜 빠삭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되게 많아요. 그 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법 공부하고 그럼. 있나요? 그런 것도 와,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에 뭐 이렇게 제 재판 받는데 좀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강도 상으로 재판 받는데 무슨 문제는 있었대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내기한대. 쟤 몇 년 나온다? 어머. 뭐 이런 식으로 내기를 하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다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변호사들도 있을 수 있잖아. 변호사가 들어오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자문해주겠네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로 서면 써주는 알바하고 변희재 씨가 감옥에 있는데 그 얘기 나 진짜 너무 웃겼는데. 왜 뭔데? 몰라요? 네. 이 얘기 해도 돼요? 변희재 씨가 자기 감옥에서 이제 뭐 수감된 적 있었잖아요. 구치소에.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 사건을 맡았던 강영석 씨가 갑자기 구치소로 들어오더래. 같이 공료가 됐어. 아니 저 사람은 내 변호사인데 왜? 그래서 진짜 너무 황당했다고 그 얘기 되게 웃겼는데. 근데 강용석 변호사가 강용석 씨가 그 안에서 사건 수임하고 상담해 줬다는 거 아니야 재수자들한테. 대박이다. 근데 그렇게 내기를 하면 제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장기수들이래. 워낙에 짬바가 왜냐하면 짬차가지고 데이터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빅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있으니까 어이가 없네. 어딜 가나 똑같네요. 똑같아 네. 사람 사는 세상은. 아,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진 변호사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가능성 자체를 아예 안 열어놓는 것과 그리고 혹시 이런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것과 네. 어차피 현실이 그래. 그러니까 야 저런 애들 뭐 1년 있다 풀어줘도 또 들어와 라고 해서 그냥 계속 가둬놓을 거냐 아니면 그래도 혹시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여지를 둬야 될 거냐. 그러니까 그게 이론과 현실의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신중하게는 접근을 하자. 아예 반대한다고 이런 입장이고. 근데 네. 저는 또 이제 저도 뭐 이거를 그냥 뭐 날치기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겨들송이 똑똑해 잘 짚었어. 피해자들에 대한 사형 제도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문화됐잖아요. 그렇다면 솔직히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이제 무기징역보다는 더 높은 어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돼야 피해자들 입장에서 사실은 그냥 무기징역보다 그걸 선고를 하면 일단 쟤는 더 이상 못 나오겠구나. 그래서 피해자 이제 유족들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봐요. 네. 아까 근데 진 변호사가 중간에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폭행을 했는데 맥감만 주고 속된 표현으로 깽감 물어주고. 네. 근데 그거에 깽값도 안 물어줬다니까요. 그냥 때리고 국가에다 벌금 내고 끝났다니까. 국가에 물어준 거지. 국가에. 국가만 그냥 중간에서 논한 거죠 아니에요? 논한 거 아니지. 맞아요. 국가가 벌금을 걷는 이유는 뭐냐면 얘한테 처벌도 하지만 너 때문에 국가 공권력이 동원이 됐잖아. 행정비용이라는 게. 야, 그러면 그 피해자는 뭐예요 그거? 강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잖아.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있는 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되게 이제 범죄 수익 은닉죄가 붙는 죄들이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들이 지금 버젓이 있는데 국가가 범죄 수익 은닉죄를 딱 붙여갖고 범죄 피해 금액 있잖아요. 그거를 추징을 해버려요. 그러면 피해자들한테 가야 될 돈이 국가가 그걸 추징을 해서 그 범죄자들 돈을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야? 아니 당연히 피해자들한테 그 범죄자가
그 돈을 가지고 피해자랑 합의를 해야 되는데 검사가 추징 보전 청구를 해서 계좌를 묶어버려. 가해자의 계좌를 압류를 해버려요. 아.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제도예요, 사실. 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피해자들한테 가야 될 돈을 국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가져가 버리는 제도라서 저는 범죄수익은닉죄라든지, 그러니까 범죄수익은닉죄의 적용을 되게 좀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피해자들한테 가야 될 돈을 국가가 추징이란 목적으로 가져가 버린다. 이거야말로 이거는 사실 가해자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맞아요. 피해자 입장에선 둘 다 도둑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추징보전 제도라든지 범죄수익 은닉으로 인해서 이렇게 확보된 돈들 있잖아요. 추징을 해놓고 피해자가 확실하면 그 사람한테 뭐 먼저 지급을 줘야지. 한다든지 이런 제도 보완이 맞아. 필요하다니까요. 일부 이거는. 지급이라도. 네. 응. 왜냐하면 국가가 뭐 아니 추징을 해서 그 자기가 그냥 쓴 이게 뭔 소리야? 그 돈이 다 피해자들이 뜯긴 돈인데. 그러게.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제도예요, 진짜. 그리고 피해자가 신고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건이 그렇죠. 공론화가 네. 돼서 이게 그래서 그 돈을 받은 네, 건데 이런 나눠줘야지 당연히. 추징, 범죄 수익과 관련된 뭐 사기 이런 것도 보이스피싱 이런 게 범죄 단체 되게 많으니까. 범단이 붙으면 이제 범죄 수익 은닉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추징을 다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추징 같은 경우는 되게 신중히 해야 되고 또 판사님들 중에는 이런 경우에 추징을 안 그러니까 검사가 청구를 했는데 추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판결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돈은 피해자들한테 가야 될 돈이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오늘 내용이 너무 재밌긴 한데 우리가 무슨 주제로 얘기하는지 잠깐 까먹었어요. 자,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정리해 주시죠. 잘 모르겠네요, 저도. 나는 일단 어디 튀어나오는 말을 하다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 뭐였지 하고 정리는 안 되네. 저도 계속 이제 어쨌든 정리하는 직업이니까 계속 뭐 해야지 하는데 첫 주제가 뭐였는지 까먹을 정도로 지금 테이저건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국가 추징금까지 형벌력의 형벌권을 이제 이게 동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강력한 국가의 개입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거 두 번으로 나눠서 해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잠깐만 저 옷 좀 벗을게요. 여기 지금 왜? 옷을 벗어서 다릴 수 있을 정도의 푸하는데 정말 침이 분무기가 저기 죄송합니다. 제 옷 좀 다려주세요. 아니 지금 주변 얘기를 진짜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2회 분량으로 뽑으려는 의도가 너무 읽혀서 안 웃을 수가 없었어. 그건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아. 무슨? 그러니까 무조건 세게 때리는 것보다 섬세하게 나누는 부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사실 그러니까 종신형 제도를 놓고도 법원도 그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야, 뭐를 그런 범죄를 할지부터 먼저 같이 고민을 해라. 그래서 뭘 자꾸 웃어요. 너까지 웃으면 안 되지. 너는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되게 만족하고 있다. 내가 왜? 두 회로 나누자니까. 속으로 이미 지금 판단이 다 쓰셨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소한 폭행이 됐던 아니면 경제 범죄가 됐던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현장 변호사가 아니면 못하는 얘기예요. 네. 사실 시사를 다루고 이럴 때도 그런 부분을 잊기 쉽고 아까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중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 법도 좀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되게 자주 할 때가 네, 많거든요. 저도요. 특히 뭐냐면 세게 때리는 것도 세게 때리지만 예를 들어서 폭행 진짜 길거리에서 그냥 멱살 잡고 싸우다가 넘어뜨려서 다치게 돼도 그냥 똑같이 상해 이렇게 가버리면 상해죄 형량도 굉장히 세고 그 안에 차별할 부분도 되게 많거든. 네. 근데 그거를 죄목 자체가 워낙 크게 가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무겁게 검찰에서 기소해서 재판받고 힘들게 빠져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어쩌다 운이 좋아서 뭐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사실 저는 그때 말씀하셨던 그 음주운전 법정 구속되신 분 이야기 들었을 때도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3번이면은 아웃이 맞지만 그럼에도 3번 아니었어요. 아니었나요? 2번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침에 아침에 맞아, 걸리신 맞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세세하게 들어갔을 때는 뭔가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은 검찰의 구형에 있어서 재량을 네. 부여하거나 검찰이 재량을 가지고 구형을 하더라도 법원에서도 이거를 재량을 너무 넓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예전에 이건 이제 제가 이 사람을 옹호하자는 건 아닌데 그 박근혜 정부 때 윤창중이라는 사람 혹시 네네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나니? 까만 뿔테 쓰신 분 아니에요? 인상이 워낙 독특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박근혜가 미국에 갔었을 때 호텔에서 현지 그 보조원 내지는 안내해주는 네네. 현지 이제 대학생 여학생을 이렇게 추행한 바람에 기억난다. 난리가 났었잖아. 맞아요. 첫 번째 대통령 뭐 방문인데 거기 가서 맞아, 그런 맞아, 짓을 했냐. 근데 거기에 최종적으로 현지 경찰이 적용한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과태료에 해당하는 정도의 범죄였어. 완전 경범죄로 취급했네요. 그러니까 벌금형 아예 애초에 그러니까 아. 거기서 나온 게 성범죄들도 다 나눠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한다라면 벌금형 정도다. 벌금형 정도에서 그치는 게 맞다라는 정도의 아. 경범죄였는데 우리는 뭐가 됐든 그 범죄도 이게 넘어가면 그냥 성추행이야. 성추행이라는 카테고리 하나로 다 엮여 있어. 그래서 사실 대법원에서 한 번 이거를 시도를 하려고 했거든. 법을 만들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양형 기준으로 우리는 좀 나눠봅시다 했는데 여성단체에서 야 사람의 몸을 그런 부위별로 나눠가지고 어디를 만지면 얼마고 어디를 만지면 징역형이고 이렇게 할 거야? 그건 무슨 오히려 고기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라 이런 반응이 나온 거야. 네. 근데 또 그리고 똑같은 부위를 만져도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네, 근데 그것도 다 고려해야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다 똑같이 해놓으면 진짜 반실수라는 경우도 억울한 사람도 나온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법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 사실 예를 들면요. 네. 강도상의 강도치상. 음. 강도치상은 뭐냐면 강도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에요. 그러면 7년 이상 징역이면은 한 번 장량 감경을 해도 3년 6개월이니까 네. 일단은 강도치상이나 상해로 기소가 돼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 집행유예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실형이에요.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술이 취해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돈이 없었어. 그래갖고 아이씨 그냥 택시비 안 내고 도망가야겠다. 그리고 목적지에 딱 내려갔고 택시비를 안 내고 문을 열고 딱 도망갔는데 그 기사님이 잡았어. 내려갔고 나를 쫓아오다가 내가 나를 이렇게 딱 잡았는데 제가 팍 밀쳤어요. 그래갖고 기사님이 딱 넘어져서 팔꿈치가 까졌어. 2주 상해. 이게 뭔지 알아요? 강도치상이에요. 강도치상. 강도치상이야. 네. 강도상해 내지는 강도치상으로 볼 수 있는데 강도치상은 뭐죠? 왜냐하면 택시비를 내가 내지 않기 위해서 이 택시비를 면탈할 목적으로 도망가다가 택시기사를 밀어서 이 사람이 넘어져서 팔이 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강도치상이고 그럼 돈을 뺏을 목적으로 이 사람을 때리고 괴롭힌 거랑 똑같은 거로 취급한 그러니까 거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강도치상으로 3년 6개월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이게 제가 3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가야 될 범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택시비를 안 내려고 도망친 게. 그러니까 괘씸하지만 나쁘긴 한데 이게 과연 이거는 전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초범이고 합의를 해도 소용이 없어. 애초에 법정이 그렇게 정해졌어. 솔직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애들 이렇게 중고생들이 흔히 말하는 삥 뜯는다고 하잖아. 그게 법적으로 강도거든. 맞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때려서 애가 넘어져 다치잖아. 강도상이야. 세상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법이 좀 사회가 되게 복잡해졌잖아. 이제 일어나는 일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걸 좀 특히 뭐 여기 얘기하면 또 빠지지 않는 것처럼 명예훼손 같은 경우도 차라리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가는 게 맞는 것들도 형사처벌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형사처벌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가 벌금 받고 끝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너무 큰 얘기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좀 세부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얘기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집행유예의 어떤 형량을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가능한 어떤 법정형을 이런 7년형들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한 3년 6개월까지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좀 이 안에서 좀 세분화를 하던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진짜 범죄의 어떤 태양에 따라서 이건 이게 3년 6개월 실형 이거는 아닌데 이런 범죄들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의 어떤 형량을 조금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요거를
그렇다고 무조건 이제 법원이나 검찰에서 무조건 똑같이 아까 말한 것처럼 또 택시 강도를 그냥 이런 경우 뭐 공갈로 어. 이렇게 기소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네. 그렇게 하진 않는데 네. 그 권한을 국회에서 만든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양형위원회 뭐 이런 데서 그냥 세분화 시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그 보신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야, 뭐 그 범죄자들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해. 아니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도 술 먹고 실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의회 차원에서 나눠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좀 그림을 또 가져와 주셨는데. 야, 오늘 주제 아직 안 끝났어. 그래요? 반도 얘기 안 했는데 뭐 벌써 그림. 그래요? 아니 30분까지 하신다고 했잖아 아까. 그래서 시간 맞추려고 한 건데. 아, 그래? 어떻게 할까? 어, 어떻게 할까요? 이제 27 나눠야지 뭐 분이라서. 그러면. 진짜 재수없다. 마치 어. 자기가 그렇게 다 짜놓고 우리는 그렇게 몰아가고 자기는 반대하다가 대괄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얘네가 어쩔 수 없네요. 약간 이렇게 이제 거의 카이저 소재급이네. 유주얼 서스펙트의 야, 언제적 카이더 소세야. 아니, 이 얘기 일단 오늘 얘기는 사실 저도 생각지도 못한 쪽으로 형벌을 조금 더 세분화하는 쪽이 좋겠다라는 쪽의 얘기로 됐어요. 저는 사실 무조건 세게 때리는 게 능사일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론과 현실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이제 진 변호사도 짚어줬고, 다만 그 세게 때릴 때 때리더라도 지금 있는 법부터 좀 손질하자는 쪽에 오히려 더 의견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저위험 권총이라든가 경찰이 좀 세게 진압해도 되느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그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관련된 그림은 그림도 다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시간에 봐도 다음 괜찮을 시간에 것 같고요. 하죠. 그럼 근데- 일단 이번 광고 먼저 같이 광고가 갈까요? 또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야, 종이를 혹시 주시면 잠깐만 주시면. 이거 종이 이제 앞에 그냥 주셔도 아니 돼요. 잠깐만, 나 순간 무슨 생각이 든 줄 알았어? 뭐, 나 네. 그냥 계속 하게 하려고 양변 이거 그냥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니야? 광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첫 번째 광고는 쪼닉 광고입니다. 그거 쪼닉 있었구나. 좋아하시잖아요. 또. 쪼닉 드세요. 수출한데, 쪼닉. 수출한데. 아, 쪼닉이 왔습니다, 여러분. 듣자. 먹자. 이거 맛있어. 자, 자랑스러운 우리의 쫀득이 멘트를 좀 하고. 자, 자랑스러운 우리의 쫀득이가 왔습니다. 불공정 전 세계- 빵, 희생 빵, 이거 저번에 했는데 중국산 빵, 어머. 불량재료 빵, 스트레스 빵, 비양심 빵, 양지열 빵. 나는 왜? 지금 약간 쪼닉 한번 드시더니 신이 많이 나셨어요. 좋아요. 자, 전 세계 주전부리 시장을 평정하고 해외 150여 개국에 수출하고 싶은 10분. 뉴욕 쫀득이 쪼닉 쫀득이가 찾아왔습니다. 축구, 영화, 뭐 각종 OTT 시리즈물을 시청하실 때 또 즐겁게 함께 드실 수 있는 간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억도 담겨 있지만 환상적인 맛에다가 청결함까지 담았습니다. 해썹 인증 시설에서 신선한 재료와 깨끗한 기름으로 첨단 공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생산이 됐고요. 자,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요. 전자레인지에 10초만 돌려 드시면 정말 쫄깃한 식감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일단 버터구이 오징어 맛이 있고 매운 바베큐 맛이 있는데 양 변호사님이 드시는 게 지금 버터구이 오징어 맛이고요. 이거 좀 줘보세요. 네. 그리고 요게 지금 바꿔서. 매운 바베큐 맛입니다. 50g이거든요. 근데 한 봉지에 2,600원밖에 안 해요. 와. 내가 이 한 과자값이 봉지에. 얼마인지를 몰라서. 과자값이 보통 요즘에 싼 건 1,500원, 비싼 거는 뭐 3,000원까지도 합니다. 아, 그래? 네. 일반적인 과자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카칩이 1,700원이야? 오. 자, 유튜브 아, 더보기 링크에서 싸졌구나. 클릭해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 네이버에서 쪼닉쫀득이 검색하셔도 되는데 사실 이 캐릭터가 거업 오빠하고 존윅을 합친 캐릭터라고 해요. 네, 명예훼손 거업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팬이셔가지고. 네. 근데 저는 제가 거업 오빠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오빠라면 나는 저 쪼닉 그 간식을 몇 박스를 집에다 사놓을 것 같다. 내 얼굴을 딴 간식이 내 평생에 언제 나와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진짜예요? 진짜요. 진짜로? 여기 사장님이 진짜 거업 오빠 팬이셔가지고 거업 오빠하고 존윅을 합치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쫀업 뭐 이렇게 이름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쫀업? 거업 오빠한테 이제 몇 박스를 보내시기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그 이효리 씨가 소주 광고를 찍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본인이 이렇게 섹시하게 포즈를 취한 소주를 몇 박스를 사다가 놓고 집에다 다 모셔놓고 있대요. 그게 왜 나중에 본인이 나이가 들었을 때 한 70세 할머니가 됐을 때 그거 보면 얼마나 아니,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새끼 PD가 저번에 이거 광고 끝나고 저 거업한테 보낸 것처럼 우리한테도 한 박스씩 보내겠다고 주소까지 알아가 놓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저는 된 그런 거지? 얘기 없었는데. 같이 썼는데 뭔 소리야? 나 그래요? 지금 인정했어. 아 맞다 그랬어. 아, 이놈 그래요? 형이. 같이 제가- 썼는데 뭔 소리야? 제가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안 물어봤대. 기억이 안 나. 아 이런 기억력 좋은 사람이랑 같이 어울려야지 이런 거 바를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여러분 쪼닝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거업 맛있다. 오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특히나 한 번씩 드셔보실 만한 것 같고 좀 이거 맛있더라고요. 맵다. 네. 저거 좀 드셔보세요. 이게 매운 바베큐 맛이고요. 이게 제가- 버터구이 오징어 맛. 참고로 한석수 총리처럼 물가를 몰라서 과자값을 모르는 게 아니라 원래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모르는 그분 거예요. 충격적이더라고. 택시비 1,000원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지하철 얼마요? 지하철 1,500원 정도 되지 않나? 나 카드 써. 아니 지금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이거 봐. 자기는 뭐 물가는 잘 알고요. 과자를 안 좋아해서 지하철도 안 좋아하나 보네. 아니 후불 교통카드 쓴다고 후불 교통카드. 봐봐. 1,500원 정도 아닌가? 내가 찍었을 땐 1,250원이던데. 아 근데 저도 1,250원 저도- 맞아요, 근데? 1,350원 아닌가? 잘 모르겠어 사실. 1,250원 맞아요? 맞아. 기본 요금이 기본이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나는 200원, 300원도 추가되니까 1,500원 정도 나오지. 저기요. 딱 찍으면 1,250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보지 후불 교통카드인데 뭘 그걸 보고 있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널차 타고 다니. 난 지하철만 타고 다녀. 맞아. 운전하시니까 더 버스나 지하철 타실 일 없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음. 지하철을 거의 안 타니까 딱 찍잖아요. 그러면 1,250원 그 카드에 그게 딱 떠요. 그냥 아, 한 무슨 번도 안 말인지 탔어요. 알겠다. 한 달에 딱 한 번을 타니까. 맞아, 명세서에. 맞아, 맞아. 그런 가격을 알 수 있죠. 음. 근데 택시 같은 경우는 많이 타는 사람도 있을 텐데 모르는 게 좀 신기하긴 했어요. 나는 택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하다못해 뭐 3, 4천 원 이렇게는 모르겠는데 1,000원은 1,000원은 좀 오바죠. 저는 지금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택시 1,000원 뭐야? 1,000원 아니에요 이랬어요. 기본 요금이? 네. 택시? 누가? 그 한덕수 총리가. 총리가 국무총리가. 제가 그러니까 그냥 그 시절 택시비가 1,000원 전 시절 이후로 그때가 한 번도 언제야? 자기 돈을 내고 택시를 타본 적이 없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택시비가 1,000원이었을 때 90년대가 90년대였을까? 1,000원일 때가 있었어요. 언젠간 내 있지 기억속에는 않았을까. 그런 적이 있었겠지. 그렇긴 그러니까 예전에 하겠다. 한 경성학교 시절 이럴 때 아, 이럴 때 경성 제국 심하다. 네, 대학 그런 시절? 때가 아니었어요. 아 그분 하버드 나왔지 참. 근데 사실 저도 택시를 안 타긴 하거든요. 저는 무서워서 안 타요. 택시를 원래 안 타요. 여자분들은 대중교통을 택시 같은 걸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긴 기사님을 하죠. 무서워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약간 그런 폰 포비아, 택시 포비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저도 가끔 타면 무서울 때 있어요. 기사님이 저번에 탔는데 마포대교 이런 데서 150km로 달리는 거야. 그래갖고 진변아, 네. 진변아, 너 지금 술 먹고 늦게 택시 탔다는 거 자백한 거야. 아, 안 그러면 150km 언제 달리니? 마포대교가 그렇게 텅텅 빌 일이 많지 없어. 않은데. 몇 시에 탄 거야 도대체? 아니, 근데 뭐 다음 그게 주에 잘못은 아니니까.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희는 네. 다음 주에 오늘 다룬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억울한 형사 사건에 시달리고 계시면 가족 119로 네 메일 구치소에서 보내주시기 메일 바랍니다. 보내주세요. 농담입니다. 네, 양재의 콩가루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